들어가는지 좀 봐줄래요? 하나, 둘, 셋, 넷. 승모 출소. 승모. 자, 보자. 잘 들어가요? 좋아. 이건 자기 거야? 네? 자기 거야? 네. 오, 이게 전 케이스가 없네. 케이스 했었는데 케이스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딱 넣으면 튀어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학교에서 가지고 다니려면 아, 얄푸하게? 네. 알았어요. 이게 봐, 상처가 나는 거 아니야? 떨어뜨려가지고 또. 맞아요. 좋아요. 이게 좀 옛날 모델이에요? 요즘 모델이에요? 노트 10이면 노10이에요? 한 1, 2년 정도. 그래요? 1, 2년 전이면 최신이지. 그래요? 노트 10은 2년 전? 아, 이렇게. 3년 전도 최신이지, 솔직히. 이상한 대나무 물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네? 대나무 물고 있는 여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 이 여자를 여러 번 봤거든요.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디 당최 뭐 유튜브 이런데 진짜요?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 왜 이 여자애는 대나무를 물고 있느냐? 아까 물고 있으면 사람을 먹어요. 뭐라고요? 네. 아니 선생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귀멸의 칼날. 그래 귀멸의 칼날 그것도 들었어. 거기 나오는 중요한 캐릭터라는데 맞아요. 라고 하는데 왜 얘는 대나무를 물고 있느냐?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그 만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식욕 억제. 식욕, 사람 잡아먹는다고요? 그럼 이거 뭐 괴물이에요? 도깨비가 됐는데 도깨비가 됐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 뭐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사람 안 먹는데. 그러려고 물고 이걸 있으면 억제가 되는 거죠. 금연검 같은 거. 뭐라고요? 금연검 같은 거라고요? 금연검 같은 거. 야, 표현 좋죠. 금연검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네. 걔 약간 앞에 이렇게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마냥. 이 뭐냐면은 아카데미상의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으로 작품상 받았잖아요. 네. 그때 일본이 작품상으로 민 게 귀멸의 칼날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잘 만들긴 했어. 잘 만들긴 했어요. 네. 그리고 한거 보는데 눈 내리는 거 하는데 예. 눈 내리는 거 그렇게 잘 내는 거 처음 봤어요. 예. 그거 말고 다키. 이 갤러리를 보니까 예. 아니 내 갤러리 네가 왜 봐? 그렇구나. 일본 문화의 핵심은 장인 정신의 핵심이긴 하죠.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봐도 이게 막 애니메이션을 봐도 진짜 정교하게 잘 진짜 공들여서 막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의 모든 문화에 다 배 있어요. 뭐 일본의 뭐 카메라 기술이나 자동차 기술이나 그다음에 건축 기술이나 그런데 그 일본의 엄청난 장기 정설이 배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에? 아베. 아니요, 그러니까 아베가 문제인 거 말고 그냥 일본 문화 전체의 문제. 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베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그 말고 일본 문화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장인 정신은 대단해요. 사실 그건 배울만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도 그걸 따라가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본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장인 정신이 있으나 시대 정신이 없어요. 시대 정신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떤 하나의 기술은 대단한데 이 기술이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를 일본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 기술 하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억수로 애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계속 바뀌죠. 그럼 세상이 바뀐다면 그 만들어진 기술이 그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기술 자체를 만드는 걸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확한데요. 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칼 만드는 기술 최고 어디예요? 일본이잖아. 니폰도 니폰 여기 니폰도 흔들면서 막 네. 나무 막 빼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요즘 칼 만드는 기술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총 쏴으로 죽이면 되지 뭘 이거 만들어 미쳤어? 사실은 원래 칼 만드는 최고 기술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칼 만드는 기술 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해 안 해요. 안 해. 왜? 총 나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들떠보도 안 봐.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또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장인 정신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시대 정신만 있죠. 시대 정신만 있죠. 근데 그게 이 21세기의 모바일 틱하고 AI 틱한 이런 세상에서는 사실 장인 정신보단 시대 정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의 리얼리티 쇼 중에 뭐가 있냐면요. 대패 쇼가 있어요. 대패. 대패 알아요? 대패? 대패? 대패 알아요? 대패? 이 대패요, 대패. 대패 몰라, 대패? 나무 깎는 거야. 나무 얇게 이렇게 다듬는 기구. 이게 왜 나무 처음에 이렇게 톱으로 자르면 거슬거슬 하잖아요. 그거를 싹싹 갈아가지고 매끈하게 하는 기술. 그게 대패라고요. 그래서 이게 촥 해가지고 매끈하게 하는 기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대패 기술을 나무를 깎아서 대패 기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 리얼리티 쇼나 다큐멘터리 보면 이게 나무로 건축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일본 전통 가옥 같은 거. 그럼 여기 기둥 이거를 이게 동그랗게 깎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동그랗게 깎는 이게 사실은 기기가 다 있어요. 나무 깎아주는 기기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뭐냐면 기계 딱 넣으면 기계가 동그랗게 깎아주거든요. 그걸 하면 될 일이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이렇게 생긴 목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장인이 이 평생 나무 기둥만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자기가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둥을 지가 왜 만지는지 몰라요. 그냥 이것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요 한 층이죠. 한 층을 대패로 밀어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엄청 오래 걸릴 가지고 이걸 싹 깎아가지고 여기에 선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탁 돌려가지고 또 깎고 해가지고 이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긴 좋지. 근데 기둥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 그냥 기계 쭉 너무 알아서 빙 나오는데 일본의 모든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잘 만들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깎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목조 건축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이게 잘 봐야 돼. 이게 목조 건축 보면 예를 들면 목조 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못을 안 쓰고 레고 조각처럼 나무를 끼워서 만들 수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예를 들면 나무를 깎는 거예요. 깎아서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는 요렇게 깎고 무슨 말 알겠어요? 나무 하나는 또 요렇게 딱 깎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틈에다가 이렇게 싹 끼워 넣으면 이게 그 못으로 붙이지 않아도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딱 맞물려 가지고는 이게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 나무가 이 나무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요. 요게 뭐냐면은 이게 규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딱 들어갈 때 규격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규격이 안 맞으면 헐거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규격을 딱 맞추는 건 일본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대패 있잖아요. 대패나 사포로 또 이게 싹 해가지고 0.미리 무슨 말 알겠어요? 딱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기술은 전 세계 일본이 최고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나무를 이 나무에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지? 좋을 것 같지? 좋을 것 같지? 근데 딱 맞춰 놓잖아? 이게 매우 안 좋다는 걸 일본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가장 단점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안 좋은지 알아요? 왜 안 좋냐면요. 이거를 규격을 딱 맞춰갖고 내가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 넣는다고 치자.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규격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건 도달할 수가 없어. 그건 아보가드로 수를 일일이 세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규격에 맞게 딱 집어 넣어도, 그러니까 이건 인간 중에는 제일 규격이 잘 맞게 하겠지. 일본 사람들이. 하지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 수준 혹은 나노 파티클 수준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딱 여기 뭔가 이렇게 약간 들뜨겠지. 살짝. 그러니까 그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될 거야. 네. 근데 나노 스케일 수준에서는 진짜 구분이 될 거라고. 네. 그럼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큰 집을 지어놨어. 근데 집이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람도 불고 하면 얘가 살짝 흔들려요. 집 전체가 약간 이게 진동을 하게 된다고. 모든 건 진동하잖아. 여러분 아파트 같은 콘크리트 건물도 진동하는 거 알아요? 바람 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싹 움직인다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그 순간은 이게 싹 들어가지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국의 목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국 목수들은? 무슨 소리를. 그러니까 요즘 목공이고 전통 목공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깎을 때 대충 깎아요. 자, 여기서 대충이라는 건 안 좋은 것 같죠? 어떻게 하냐면 요 규격보다 살짝 크게 깎아요. 살짝 크게. 그럼 살짝 크게 깎으면 이거 탁 들어갈 때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 안 들어가는 걸 위에서 큰 나무 해머로 여기서 탕탕탕 쳐가지고 나무가 콱콱콱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뻑뻑한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뻑뻑뻑뻑 들어간 다음에 나무라는 건 뭘 흡수하게 돼 있어? 물을 흡수하게 돼 있지. 그러면 물을 흡수한 나무화가 그 나무 조각끼리 수소결합을 통해서 꽉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꽉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건물이 2000년을 가요. 한국 목조 건물은 전쟁만 안 나면 2000년을 가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네, 그래서 한국 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걸 깎을 때 말이죠. 깎을 때 그럼 잘 봐요. 잘 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집어넣을 때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약간 이 여유를 두고 깎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여유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느낌에서 오는 거예요. 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 감과 느낌이 가장 발전한 문화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 문화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품 깎아놓은 하나의 규격은 일본이 더 잘하겠지. 하지만 이걸 왜 깎아? 왜 깎는 거야? 이걸 깎으려고 깎는 거야? 왜 깎는 거야? 집 만들려고 깎는 거 아니야. 뭘 만들려고 깎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만들어 놓은 완성 결과는 누가 더 좋은 거야? 한국이 훨씬 좋은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일본 제품을 처음에 딱 사면 야 팬시하고 좋은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야. 일본 제품이. 오래 못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뭐냐면 트렌드에서 떨어지는 거야. 촌스러워지는 거야. 일본 제품이.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야.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일제시대 거쳤지 아니면 저기 6.25 전쟁 났지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나라가 뭐가 없으니까 처음에 만드는 물건은 엉성하겠지. 뭐 기반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은 느낌과 감으로 뭐를 따라잡아? 시대 정신을 따라잡는 거예요. 시대 정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상품을 그 결과를 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최고의 결과를 내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일본은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인정신 분명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더 정교한 부품은 사실은 좋긴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 지금 극우 정권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일본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전체가.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 대나무 막 여식 다 깎고 있잖아요. 그럼 막 그러면서 쓰고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이래. 한국 사람들은 저 무슨 미친 짓인가 이럴 걸
일본 사람들은 수고이 하면서 무슨 말 나겠어요? 이 깎은 거를 막 비싼 돈 주고 사주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나라 전체가 고비용의 사회가 되는 거죠.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망하게 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오면 혹은 가져오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학술 데이터예요. 학술 데이터. 학술 데이터의 정리만큼은 이게 뭐냐면 데이터 확 익숙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왜 내가 측정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측정 자체에 목숨을 걸 거야. 그 데이터 하나는 정확하겠지. 그걸 일본 애들은 쫙 측정해가지고요. 그냥 테이블을 탁 그러더니 그 테이블만 책으로 쫙 만들어놨어. 진짜 이거 뭐냐면 얘는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숫자 하나하나가 이게 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나온 실험 결과일 거 아니야. 그 실험 결과가 막 모여있는 게 표 하나잖아. 근데 이런 표를 책으로 들고 있어, 일본 애들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표가 책으로 있어. 그런 책이 수백 수천 권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것도 모든 학문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뭐만 할 줄 알면, 이로만 할 줄 알면. 그래서 학술 데이터 쪽에는 일본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는 우리가 가져다 쓰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일어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한 게 한국어거든요. 한국어를 하면 일어를 금방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서 한국 사람들 일어 금방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사용 설명서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일본 사용 설명서. 하여튼 그렇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연구할 일이 있으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본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찾으면 대부분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저기 알겠죠? 네. 일본 애들이 뭐는 대단하다? 데이터. 당연히 일본 애들이 국력을 다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제일 잘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정치 지도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시대 정신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참 하여튼 시대 정신의 부재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다. 가슴 아프다. 알겠죠? 가슴 아프다. 미국이요? 미국 코로나 환자 많잖아요. 많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발전을 안 해서 그래요. 왜 민주주의가 네? 미국이요? 네. 민주주의가 잘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수준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는다 이런 시스템이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 형식화된 틀이 한 30% 정도 중요하고요. 70%는 그 틀을 활용하는 사람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그 틀은 아마 미국이 굉장히 발전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틀을 활용하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정치 있잖아요. 정치는 일반 서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전혀 관심 없어요. 내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 우리나라의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심이 없잖아. 관심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정치 구조를 잘 아는 애들끼리 꽁똥 뭉쳐가지고 거기서 마피아처럼 권력을 장악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참 여러분 미국이 민주사회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은 100% 귀족 사회예요.
미국이 무슨 민주사회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만의 말씀. 여러분 대통령 중에 케네디라고 알아요? 예.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에 케네디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문에 난 애들만 그렇게 상원의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 알아요? 네. 되게 그 유명하고 훌륭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알아요? 클린턴 가문은 없어요. 클린턴은 완전 듣보잡이네요. 네, 결혼을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뭐냐면 딸려 들어간 거예요. 바로 왜? 누가 왔어요? 진동이 와가지고. 아 그래? 뭐냐면 빌 클린턴 부인이 있죠.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한테 진 사람. 네. 이 양반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문이라고 하면요. 이건희 이재용 집안의 10배는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무지막지한 집안 알겠어요? 집안 전체가 대대로 무슨 말 알겠어요? 상원의원 계속하고 권력을 쌓은 게 미국의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집안들이. 그 집안의 눈 안에 들어야 상원의원이 돼요. 일반 서민이 투표해서 되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하겠어요? 미국이 민주정치 같아? 아니, 미국은 100% 귀족 정치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우리가 좀 대통령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똘똘한 애를 찾아봐라 했더니 힐러리라는 애가 똑똑해. 그리고 스탠포드를 갔어. 네, 근데 애석하게도 얘가 여자야. 얘기했잖아. 미국은 귀족사회라고요. 미국은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민주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얘가 똑똑한 건 똑똑한 건데 얘가 여자라서 대통령은 힘들 거야. 그래서 대릴 사위를 드린 거예요. 네, 그게 빌 클린턴이에요. 바로 스탠퍼드를 다닐 때 같은 동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다닐 때 조사를 쫙 하겠죠. 어떻게 조사를 했겠어요? 우선 첫 번째, 똑똑하고, 그다음에 charming, 매력 있고. 왜 매력 있어야 되겠어요? 대통령 돼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똑똑하고 charming한데 집안이 보잘것없는 애. 왜 집안이 그래야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저희가 완전 짱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짱짱짱 하기 때문에 얘는 다른 권력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을 대릴 사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 클린턴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재벌들이 일반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 줄 아세요? 개돼지. 벌레로 봐요. 벌레로. 모르죠? 그래서 왜 유명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왜 재벌 2세 3세랑 결혼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다가 1년을 못 버티고 쫓겨나오지.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재벌 집안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 벌레로 봐요. 벌레로. 야, 네가 연예인이냐? 야, 너 무슨 말이야? 너 성사한다면 얼마나 했어? 뭐 이렇게 물어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에 바로 저 죽은 회장 누구예요? 이건희의 딸 중에 이부진이라고 있거든. 딸 있어, 딸. 얘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삼성전자에 다녔던 어떤 사원, 바로 서울대 전자공학부를 나온 어떤 사원이랑 이 이부진이 사귀어요. 결혼해. 그래서 이 사람은 삼성전자에 이사까지 올라가. 하지만 재벌이 아니잖아. 그리고 서울대 전기공학부까지 나왔으면 똑똑했겠지. 근데 재벌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 벌레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능력은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연예인 정도면 벌레로 보고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뭐냐면은 뭐 삼성전자에 들어왔고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삼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기업에서나 그 재벌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이 살다가 한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이혼했죠. 그래서 이 사람 삼성전자에서 쫓겨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못 받아요. 왜요? 남자니까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삼성과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내가 이혼 당할 일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일도 잘했고, 근데 이제 왜냐면 이부진이 다른 사람이랑 사귀게 된 거예요. 이부진이 사귀 이정재인가? 영화배우 이정재인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부진이 얘랑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찬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혼 소송 내고 뭐 소송 내고 했었는데 다지지 삼성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정규공학부를 나와도 재벌가에서는 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빌 클린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매력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릴 사회로 온 거예요. 왜냐면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 집안은 뭐 정말 가난한데 이렇게 큰 집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 빌 클린턴은 뭐를 느꼈겠어요? 마음에 큰 공허함. 여기가 뻥 뚫려 있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한 후에도 빌 클린턴은 이 힐러리랑 사이가 딱히 좋지 않은 거예요. 힐러리도 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걸 지지 기반으로 자기도 대통령이 되려고 했으나 여전히 미국 사회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안 된 거죠. 아니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미국은 여자 대통령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왜? 미국은 귀족 사회예요. 귀족 사회는 무조건 남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거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열망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래도 적어도 투표에서 국회의원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미국은 안 바뀌어요. 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관심 있죠. 그게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여자들이랑 바람을 핀 거야. 왜? 물론 바람 핀 건 겉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건데 이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로 가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있는 부인이랑 연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가슴이 뻥 비어있고 집에 가도 다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거기서는 내가 종인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 집안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뻥 빈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보면 비판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클린턴 대통령이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스승님을 삼은 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멘토예요. 왜냐?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못 해줘도 아마 정치력으로는 전 세계 원탑 안에 들 거예요, 진짜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된다. 이거는 진짜로요. 노벨상 100개 받아도 될 사람이에요, 진짜로. 왜? 그 수십 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즉 정치적 생존력은 갑 오브 더 갑이에요. 그걸 알고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혹은 자기 주변에서 정치적 문제가 생길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상끼리 전화하는 거 알죠?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또 이제 대중 대통령은 이제 또 영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가 능수능란하게 되기 때문에 통역 없이 이제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그 빌 클린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할 뻔했어요. 최초로. 방북 처음 한 게 그 뭐냐면은 저기 누구냐? 방북까지는 아니어도 저기 누구야? 저 어디야? 저기 판문점까지 간 게 트럼프잖아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네? 11시요? 지금 몇 시죠? 알겠어. 그런데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겠어요? 힐러리 집안에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남북 평화가 늦어졌죠. 하여튼 그렇다. 자, 하여튼 그렇다. 오씨, 벌써 11시죠? 하여튼 요거도 추가적으로 풀어보세요. 알겠죠? 요거 기울기 알겠죠? 기울기. 이거 해야 된대. 알겠어요. 네. 요거 속도론도 내가 강의 좀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릴 건 먼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강의가 있거든요.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네. 그래. 아침 수업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침 수업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